자, 반갑습니다. 14주차 2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부분은 이제 마지막 단원, 미적분하기에서 마지막 단원인 이중적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어떤 함수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다면, 이제 그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먼저 그 254페이지랑 25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뭐 말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정리 7.1.1부터 하나씩 좀 차근차근히 조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55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자, 정리 1.1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라 되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변수 함수 fxy가 유계인 닫힌 영역 D에서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다, 이런 말 하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같은 경우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 두 개의 닫힌 영역이 D가 만약에 요렇게 분할이 된다면, D가 영역이 바로 요런 식으로 분할이 된다면 D1과 D2의 합집합으로 요런 식으로 분할이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 적분 영역 D상에서의 이변수 함수에 대한 이중적분은 두 개 쪼개서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D1의 fxy의 dx dy, 그 다음에 더하기 더블 인테그랄 d2의 dx dy, 요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한번 여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자, 어디를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있는 건 너무 소개가 어렵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성질들만 일단은 쭉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6번까지 나와 있는데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니다. 이거를 이 설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보다는 제가 그냥 이중적분을 다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적분들 있죠. 그 적분이랑 좀 비교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정리 7.1.1에 나와 있는 그런 성질들 있죠. 그런 성질들이 이제 과연 앞에서 우리가 적분을 배웠을 때는 어떤 내용이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지, 그걸 조금 이제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공부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하나씩 보게 되면, 일단은 정리 7.1.1, 자, 연계성을 좀 가져가자라는 얘기거든요, 제 말은.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예요? fx, y가 유계인 닫힌 영역 D에서 연속이라면 뭡니까? 적분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뭐냐면 이 fxy가 앞에서는 뭐였냐면 fx였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유개인 다치 능력 D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D는 이제 앞에서 배우기로 어떻게 배웠어요? 패구간으로서 배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실상 앞에서 배웠던 그 적분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fx가 패구간인 AB 상에서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변수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뭐냐면 fx 같은 경우는 그 정의역에 해당하는 그 집합이 뭐였냐면은 x축이었거든요. 그죠? x가 이제 바로 정의역이었다면 이제는 그 정의역이 실수상이 그러니까 수직선상에 있는 점이 아니라 이제 2차원상에 있는 좌표 평면에서 그 정의역이 정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t는 이제는 뭐예요? 평면상의 점이 되겠죠. 평면상의 점. 당연히 뭡니까? 이 이변수 함수는 평면상에 있는 점으로서 정의가 되는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어제 보면 당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내용은 인테그랄 d는 자 더블 인테그랄이죠. 자 한번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이거죠. 이것도 똑같이 생각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중적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D1이 D가 뭐예요? 만약에 A에서 B까지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이 D1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까? A에서 C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C에서 B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적당히 구간을 쪼개어 가지고 적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조금 비교해 가면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넘기셔서 256페이지 3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뭐 F랑 G가 전부 다 이제 이변수 함수인데 여기서 적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다면 여기도 만약에 F의 X, Y gx, y라면 뭡니까? 당연히 이중적분한 결과값도 뭐다? 다시 죄송합니다. 이중적분한 결과값도 당연히 어떻다? 더 크다라는 거죠. 같은 영역 내에서의 함수를 적분한 결과보다는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건 뭡니까? 만약에 fx가 gx보다 크다면 뭡니까? 여기서 당연히 a에서 b까지 fx dx는 당연히 주어진 구간 내에서 gx를 적분한 결과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또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4번, 5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6번까지도 뭐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래서 사실상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고 그 이변수 함수가 이제 피적분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차원이 한 차도 더 늘어난다고 보시는 게 바로 이중적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쭉 4번, 5번, 6번까지는 뭐 너무 시간 낭비해가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다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그 적분의 성질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유개인 폐영역에서 적분이 정의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중적분의 결과값은
이중적분의 결과값은 계산 결과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상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의 폐영역에서 그 이중적분의 그 계산했을 경우가 이제 어떤 뭐 x에 관해서 그 변수 뭐 식으로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상수값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의 폐영역에서의 그 정의되는 함수 자체가 어떤 값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적분의 값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정적분의 값도 우리가 그 구간 자체가 그 x에 대한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 아니라면은 그 결과값이 당연히 상수로 나왔었잖아요, 맞죠? 이중적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결과값이 이제 상수가 돼야 된다는 건데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제를 제가 좀 풀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예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7.1.1을 볼게요. 자, 예제 7.1.1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D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D가 좌표 평면상에 있는 점인데 어떤 걸 만족시켜 주냐면 X가 0에서 1까지고요. 그 다음에 Y는 0에서 4까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fx는 그냥 상수함수예요. 1이라는 이런 함수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주어진 영역에서의 xy, dx, dy를 구하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까지가 바로 이중적분의 기호예요. 요까지가 바로 이중적분의 기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변수 함수 얘가 바로 피적분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인테그랄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0에서 4까지 fx, y의 dx, dy 요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알지?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일단은 자 보시게 되면 요 구간하고 잠시만요. 요 구간하고 이제 변수가 이제 요 구간은 지금 x의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렇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dy, dx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중적분의 기호를 쓸 때는 그냥 순서대로 dx, dy를 적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d의 이게 여기 있는 이 d라는 구간 자체가 지금 앞에서 적을 때는 명확하게 안 적었잖아요, 맞죠? 윗끝 아랫끝을 정확하게 안 적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순서에 맞게끔 dx, dy를 적는 게 이제 통상적인 이중적분의 기호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는 구간을 이제 구분해서 적었어요. 0에서 1까지를 지금 겉에다가 적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x의 구간이기 때문에 dx를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끝에다 바깥쪽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여기 있는 y의 구간 0에서 4까지 있는 요 y의 구간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이렇게 안쪽부터 먼저 적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중적분을 계산할 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순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피적분 함수 자체가 1인 거니까 0에서 1까지에 그 다음에 0에서 4까지에 자 1 dy dx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계산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겉에 거 0에서 1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자 1을 이제 뭡니까 y에 대해서 적분한다는 거죠. 자 이중적분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적분을 해야 되는 변수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편미분했을 때도 뭐예요? 뭐에 대해서 적분하,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적분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달랐었잖아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적분도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중적분은 그 적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지를 풀어보면서 제가 계속 소개를 할게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y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해주는 거니까 그 피적분함수를 적분했을 때 그 부정적분 값이 y가 돼야 되겠죠. 근데 y를 이제 어떻게 4에서 0까지 먼저 집어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자 먼저 이걸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자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이거는 4의 dx가 되겠죠. 이런 다음에 어떻게 자 그러면 4를 적분해주고 되면 4x잖아요. 그렇게 해서 1, 0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요런 식으로 계산해 주자라는 거죠. 근데 자 2번 다른 방법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y의 구간부터 먼저 적어주자라는 거죠. 0에서 4까지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1에 자 이제는 dx부터 먼저 적어줘야 되겠죠. 자 여기랑 여기 차이점 잘 보셔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됐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았을 경우에 인테그랄 0에서 4까지는 먼저 적어주시고 이제는 안에 있는 게 변수 x죠. 맞죠?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건 x를 적분해서 1에서 0까지가 되는 겁니다. dy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럼 얘는 0에서 4까지 1을 적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y에 대해서 적분해 주게 되면 다시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뭐가 된다? 4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자 이게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자 일단 예제부터 먼저 다 풀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예제 7.1.2 예제 7.1.2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D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D가 이제 좀 더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평면상에 있는 점이긴 한데 어떤 걸 만족시킨다? X는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1보다 작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랬을 때 fxy가 이 변수 함수가 1-x-y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중적분의 값을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 D의 역할이 어떤 느낌인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이중적분을 계산할 때 일단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이 D가 어떤 영역을 나타내주는지를 그림을 직접 그려봐가지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D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X는 0이고 Y는 0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그려지겠죠. 여기 어딘가에 그려질 거고 1, 4분면 어딘가에 그려질 거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예요? 그 영역을 찾아줄 수가 있죠. y는 뭡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y좌표는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자 y는 x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것보다 작아지는 범위고 그 다음에 1, 4분면에 있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영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빗금친 영역이 바로 D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D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이중적분의 값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풀이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부피의 값이라고 해서 대충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바로 7.2 부분이거든요. 이중적분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일단 예제 7.1.2까지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중적분이 의미하는 그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일단은 자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그 정의역과
그러니까 정의역에 해당하는 그 D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적당히 X의 구간과 Y의 구간을 나누어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D를 설정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X가 상수 구간이고 Y가 변수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변수 구간이라 하지 말고 함수 구간이라 할게요. 함수 구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X를 일단은 요렇게 여기 주어진 영역에서 X를 상수 구간으로 먼저 잡아주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0에서 1까지가 되겠죠. X 구간은. 맞죠? 근데 이제 Y를 함수 구간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Y를 함수 구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0에서 어디까지? 이 함수의 그래프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함수 구간은 이거를 잠시만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X의 구간은 이렇게 상수 구간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Y 구간은 함수 구간을 잡아줬으니까 낮은 게 뭐예요? 0이죠. 큰 게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 거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함수의 구간을 잡아주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X를 함수 구간으로 잡아주고 Y를 상수 구간으로 잡아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그 구간을 잡아줄 수 있냐면 일단은 Y는 상수 구간이라 했으니까 요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Y는 0에서 1까지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X를 함수 구간으로 잡아주게 되면 자, 어때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잡히겠죠? 근데 X의 범위는 사실상 뭡니까? 작은 게 뭐예요? 여기가 되겠죠? 이거를 자, 아이, 다 지워지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상수 구간으로 잡아주게 되면 Y는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0에서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아주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 1까지. 빨간색으로 지금 쳐준 게 지금 뭡니까?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상수 구간을 잡아준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자, 파란색으로 지금 함수 구간을 잡아주게 되면 이제 X의 범위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 X의 범위는 일단은 X의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제일 작은 게 뭐예요? 0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0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X를 이제 함수로 봤을 경우에 커지는 경우는 여기잖아요. 맞죠?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를 이제 X는 뭐뭐로 바꿔주게 되면 어때요? 얘는 사실 뭐예요?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X의 범위가 0에서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을 잡아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저는 1번 케이스를 제가 구간을 잡아줬을 때 그 이중적분을 계산한 결과값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D라는 녀석은 뭡니까? X, Y인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1까지. X를 상수 구간으로 잡기로 했잖아요. 맞죠? 1번 케이스는. 그 다음에 자, Y의 구간을 함수 구간으로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0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피적분함수 fx, y는 결국 뭐예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인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분한 결과값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인테그랄, 더블 인테그랄이 올 건데, 자, 이거 먼저 적을게요. 뒤에, 자, fx, y dx dy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자, 나중에 적분을 해줘야 되는 변수 자체가 함수 구간이 오면 안 되겠죠. 제가 앞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중적분의 그 계산 결과값은 상수가 돼야 된다고. 맞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적분을 해줘야 되는 그 변수의 구간이 함수 구간이 돼버리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준 그 결과값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변수로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적분 순서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 지금 x가 상수 구간이잖아요. x에 대해서 적분을 나중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함수 구간인 것부터 먼저 적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fxy는 이제 이렇게 피적분함수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y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했기 때문에 dy, dx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요렇게. 그러면은 자,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그냥 가만 놔두고, 자, 이제 이 피적분함수를 뭐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적분해야 되니까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분의 1의 y제곱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y에다가 어떻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다음에 피적분함수를 다시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 자, 0에서 1까지,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x가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x에, 아니다. 다시 적게요. 또 실수할라. 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제곱이니까 얘는 이렇게 적어줘도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0에서 1까지의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결국 뭡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최종적으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의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dx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이거 뭐 평행이동 시키다 생각해 주게 되면 얘는 뭐 1에서 2까지로 생각해 주면 되나?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시키다 생각해 주게 되면 t니까 t의 구간을 바뀌고 잠시만요. 이 계산이 안 되노. 자, t의 구간을 바꿔 생각해 주게 되면 0을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2죠. 구간이 이렇게 돼야 되죠. 죄송합니다.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2분의 1의 t제곱 dt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6분의 1의 t의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0 집어넣게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고, 따라서 이거는 6분의 1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앞에서 이제 이렇게 뒤에서
이중적분이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가지게 되는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A에서 B까지의 1을 만약에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B-A가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구간의 길이가 되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게 1이 아니라 만약에 A에서 B까지 fx dx 이게 오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였냐면은 우리가 약간 fx와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값으로 나왔었죠. 맞죠? 영역의 넓이 값으로 기하학적인 의미만 살펴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죠?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중적분으로 이제 넘어가요. 자, 인테그랄, 더블 인테그랄 D에서의 어떤 1이라는 놈을 만약에 적분을 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바로 D의 넓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영역 D의 넓이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뭐냐면 이 영역 D에서의 어떤 이변수 함수를 적분해라라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얘는 뭐냐면 fxy fxy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fxy는 이제 공면이 될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공면 fxy 그러니까 공면 fx는 곡선이었잖아요. 맞죠? 곡선. 그러니까 이 공면과 xy 평면으로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라고 보시면 돼요. 입체의 부피. 그죠? 그러니까 한 차원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 254페이지에 있는 그림 7.1을 참고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주어진 영역 D상에서 이중적분 해버리게 되면 바로 뭐다? 그런 그 둘러싸인 부분에 그 입체가 바로 부피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제 7.1.1과 7.2.2에 그 책에 나와 있는 풀이들은 전부 다 부피로서 해석을 해서 값을 바로 찾아낸 건데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은 그런 기하학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요렇게 이중적분을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중적분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적분 순서 따져주셔야 되고요. 그 이중적분의 결과값 상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뭡니까? 변수 구간과 함수 구간과 상수 구간이 함수 구간부터 먼저 적분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 구간을 나중에 적분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중적분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